오늘은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성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로 먼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우선 문화 절대주의는요, 문화에는 반드시 우열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문화고 이건 조금 안 좋은 문화야. 라고 할 수 있는 걸 가려낼 수 있다는 게 문화 절대주의고요. 어,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그 다음에 나쁘고 좋은 것도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 문화 절대주의는요, 자신의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우리의 문화는 약간 항상 아래에 있고 다른 문화만이 우수하다라고 다른 문화만을 섬기는 문화 사대주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자신들의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자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만이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들, 그 다음에 뭐, 같은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는 유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해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부심,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이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문화, 특정한 민족에게 차별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서 그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국수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화는 반드시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문화적 제국주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문화만이 맞고 다른 문화는 반드시 배제해야 되고 그들 또한 우리의 문화를 유입시켜야 된다는 게 문화적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얘기 중학교 때 공부해 보신 적 있죠? 우리 중학교 때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대륙을 발견을 했었는데,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을 하는 거는 그 콜럼버스의 입장에서만 신대륙 발견 아닙니까?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신대륙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략에 불과합니다. 그런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핵심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요, 반드시 다른 문화를 섬기고 우월하다고 믿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딱 보았을 때 어디가 부각되어 있나요?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중국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었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지도인데요. 지금 보면 중국을 굉장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 지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민족 간의 그런 결속력과 유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화 사대주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서 두 개 공부했던 것은 문화 절대주의의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이 문화 상대주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약간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우열, 그러니까 어떤 게 우수하고 어떤 게 열등한지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화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였습니다. 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들이 다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문화 간의 그런 갈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문화에 대한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보편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편윤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따라야 하는 윤리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이라면 존중받아야 하는 자유, 평등, 이런 것이 보편윤리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편윤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문화는 나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열등하고를 가릴 수 없는 게 문화상대주의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명예살인이 남아있는 열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좀, 어, 안 좋은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명예를 더럽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 하면은 여자를 죽이는 게 명예살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전족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전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되게 조그매요. 애기가 신는 신발 같거든요. 근데 이걸 노인이 될 때까지 신습니다. 굉장히 쇼킹하죠.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근데 이 전족 같은 악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 시기에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계속 하고 있는 민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과연 인간의 삶에 맞는 행위일까? 라는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사람의 그런 윤리적 가치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이런 보편 윤리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이러한 안 좋은 문화를 갖고 있진 않은지 다른 문화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